자, 함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 자, 이 함수는 이제 우리가 한 3일, 이틀 정도, 이틀 정도로 빡세게 하면 이틀 정도에 끝나요. 근데 이게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원래는 한 3, 4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빠르게 해갖고 이틀로 그냥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함수의 종류, 개념을 파악할 수 있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목표를 잡겠습니다. 자, 함수는 이제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예, 하나의 명령어, 한 개 이상의 명령어를 모아놓은 거예요. 한 개 이상의 명령어.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여러 개 모아놓은 명령어들이 실행이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 수학에서 쓰는 함수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하나의 함수, 펑션 F다라고 하면 요 F를 우리가 함수라고 했을 때 이 F를 만약에 실행하잖아요. 이렇게 실행하면 여기에 요 함수가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쭉 실행하고 결과를 이렇게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값을 제가 여기다가 3을 이렇게 입력했다. 그러면 호출할 때 값을 3을 던져주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걸 처리하고 결과값을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말 그대로 이제 상자함차를 쓰는데 우리는 그냥 이 안에 가볍게 그냥 생각했을 때 함수는 그냥 이렇게 네모 박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명령어들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거고 함수를 호출하면 이 명령어들이 쭉 실행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함수의 종류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함수의 종류는 크게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패키지 함수도 마찬가지로 뭐 동일한데요. 라이브러리 함수는 파이썬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함수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합니다. 패키지 함수는 뭐냐? 패키지 함수는 패키지를 설치하면 별도로 제공되는 함수들이에요. 그 안에 이제 제공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우리가 사용자가 함수를 만드는 걸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함수는요.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함수의 장점은 코드를 어떻게 해요? 중복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코드의 중복성이 제거되고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재사용성의 의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사용성이라는 거는 프린트 여태까지 프로그램 짤 때 프린트라고 하는 이 함수가 실제 내부적으로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는 게 명령어가 몇 개가 모여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최소 20줄 이상은 넘을 거예요. 뭐 화면도 제어해야 되죠. 모두 제어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화면에 여러분들이 헬로우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려고 하는 코드를 프로그램을 짰어요. 근데 얘가 20줄이 넘는 코드를 일일이 다 작성을 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또 프린트를 또 줄 때 여기다가 또 20줄이 넘는 코드를 또 작성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코드가 다 중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야 이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코드를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이 함수를 호출만 하면 얘네들이 아래에 있는 애들이 실행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함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밑에서 또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이죠. 중복성이 제거된 거예요. 그리고 또 프린트 한 번만 쓰는 게 아니죠. 여러 번 쓰잖아요. 그러니까 재사용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죠. 이거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잘 만든 함수를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그대로 쓰는 그런 우리가 코드를 또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갖고 우리 로그인 하는 거 했었나요? 안 했어요? 네. 그거는 이따가 이제 해볼 건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로그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거를 저희가 갖다가 쓰게 되면
그럼 말 그대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재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를 우리가 이제 호출을 할 때 함수에다가 전달하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이렇게 네모 상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펑션이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얘를 3을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펑션을 호출을 하는데 3을 던져요. 그럼 얘가 이 함수 안으로 3이 쏙 들어가요. 그 3을 들어가니까 여기서 변수가 하나 받아주겠죠. 그렇죠? 그 변수가 x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3이 x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저 코드는 결국에는 x는 3이 되는 거죠. 3이 x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학에서의 동등의 의미가 아니죠. 프로그래밍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호출할 때 3을 던지니까 x가 3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에서 코드가 y에다가 자 x 플러스 5를 그대로 넣었어요. 그러면 x는 3이고 그 다음에 5를 더해서 y에 집어넣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y는 8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출한 쪽으로 y를 그대로 던져주는 거예요. 자, y 이렇게. 그러면 3을 던졌더니 8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3이 아니라 여기다가 5를 던지면 몇이 나와요? 10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펑션 기계가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냥 제가 던지면 그거에 맞게끔 5를 더해 갖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입력값이 누구냐면 이거예요, 이거. 함수를 사용할 때 가로 안에다가 어떤 값을 던지죠. 이게 우리가 인수, 인자, 그 다음에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던진 값을 받아주는 이 변수, 이거를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많이 써요. 입력값. 그 다음에 이제 출력값은 여기에 이제 던져지는 3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y에 집어넣고 이 y를 호출한 쪽으로 돌려준다고 그랬죠. 이 값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리턴 값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함수 안으로 집어넣는 이 값은 입력값, 함수가 끝나고 값을 돌려주는 이 값을 리턴 값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인수, 인자,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를 받아주는 변수. 자, 그래서 함수로 전달되는 이 값을, 여기 값을 우리가 인수, 인자, 아규먼트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max라고 하는 함수에 1, 2를 던지는 이 값들. 그 다음에 프린트 함수에 우리 여태까지 출력했던 이 값들. 이게 인수, 인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인수, 인자 중에서 인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것으로도 다 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파이썬 쪽에서는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MS 쪽에서는 인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차피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엑셀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엑셀 많이 써보셨죠? 엑셀에 보면 여기가 함수예요, 함수. 이 함수를 클릭하면 여기에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인수라고 하죠. 그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매개 변수 파라미터는 말 그대로 던진 값을 받아주는 변수.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던지면 얘가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 받아주는 거는 순서대로 제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함수 내부에서 이제 함수로 전달된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말하는데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함수 정의하는 부분 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함수의 종료 시점을 한번 잠깐 보면 함수는 어쨌든 호출이 되면 얘가 펑션이고 이 펑션을
자, 이렇게 해서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호출을 하게 되면 이 함수 쪽으로 건너뛰어요. 얘가 점프해요. 점프해서 쭉 실행을 한다고요. 실행을 하고 얘가 이제 함수가 어느 순간에 끝나겠죠. 자, 그러면 함수가 언제 종료하냐면 제가 중간에 여기 부분에 return이라고 하는 리턴문이 있어요. 리턴. 영문으로 리턴인데 이 리턴문을 만나게 되면 함수가 종료되고요. 그리고 함수의 이 끝까지 갔을 때 실행문을 끝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실행문이 없죠? 그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함수가 끝나는 시점은 이렇게 두 가지 종료 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리턴문은 우리가 while문이나 for문에서 브레이크 생각하면 돼요. 막 돌다가 브레이크 만나면 빠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함수에서 실행문을 실행하다가 리턴문을 만나면 함수가 종료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요거 함수는 정의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를 정의라고 하고 함수를 실행시키는 걸 호출이라고 하는데 이 호출과 정의 부분의 순서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실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가 먼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출이 나중에 와야 돼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반대로 뒤바뀌면 어때요? 에러입니다. 함수가 정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함수라는 거를 먼저 만들어주고 나중에 실행시켜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함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제 코드를 먼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함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요. def라는 키워드를 주고요. 이 def는 뭐의 약자냐면 define의 약자예요. define, 정의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수를 정의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의 이름이 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매개 변수가 오고요. 이 매개 변수는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호출하는 쪽에서 던져주면 받아주는 변수고 만약에 호출하는 그 함수 호출하는 쪽에서 값을 안 던지면 이 매개 변수는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 옆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콜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부분이 이제 함수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머리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몸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몸체 부분에 여기에는 이제 독스트링이라고 해서 설명문을 다는데 일단 설명문은 꼭 달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함수의 몸체 부분에 해당하는 애의 처음에 독스트링 말 그대로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합니다라는 설명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실행문이 쭉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return하고 값을 적으면 호출한 쪽으로 돌려주는 값을 여기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return 값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생략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 독스트링 실행문들 그 다음에 return 이렇게 셋 중에 이 1번 생략할 수 있고요. 2번 생략할 수 있지만 아니 3번 생략할 수 있지만 실행문은 반드시 와야 돼요. 실행문은 이렇게 형식이 있어요. 만들어질 때.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들면 함수 정의는 결국에는 함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만들어진 함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제 파일 탐색기에 C 드라이브에 있을까요? 아니면 D 드라이브에 있을까요? 말 그대로 메모리에 있는 거예요. 메모리.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게 되면 정의하게 되면 그 함수는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어요. 이따가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호출을 해요. 그러면 호출할 때는 여기에 이 함수 전체 중에서요. 자, 실행문 안쪽에 있는 이 몸체 부분 다 띄워버리고요. 앞에 def 띄워버리고 함수의 이름과 넘겨줄 매개 변수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다가
값을 던지는 거고요. 없으면 그냥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우리가 호출한다라는 겁니다. 자, 함수 호출이라는 거는 메모리에 만들어진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고요. 함수가 호출되면 아까처럼 호출된 함수 쪽으로 점프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이제 함수가 딱 만들어지고 여기서 호출을 하면 얘가 점프해서 쭉 실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끝나게 되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함수가 호출되면 호출된 함수 쪽으로 건너뛰며 실행문을 실행하다가 리턴문을 만나거나 아니면 실행문이 끝나면 호출한 쪽으로 돌아온다. 예, 여기다가 얘는 리턴문이 리턴문만 있는데 리턴문을 만나거나 실행문이 끝나면 실행문이 끝나면 다시 호출한 쪽으로 함수를 호출한 쪽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함수를 호출한 쪽으로 돌아온다. 자, 그러면 여기 저희 순서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함수 정의가 먼저 오고 호출이 나중에 온다고 그랬어요. 자, 함수 호출이 먼저 오고 함수 정의가 오면 이거는 에러입니다. 직접 한번 이거 다 저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직접 할 거는 저희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직접 함수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함수 1.py. 잠깐만요. 이게 왜 워크스페이스 잠깐만요.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자, 함수 1.py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 예제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드는 방법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첫 번째 함수 정의. 자, 함수를 정의한다는 거는 함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함수 만들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 호출이에요. 자, 함수 호출은 함수 실행하기예요. 한마디로. 함수 호출이 뭐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함수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함수 정의는 앞에 def 키워드를 준다고 그랬죠. def 키워드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함수의 이름을 주는데 자, 첫 번째 함수 그냥 my functio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가로 열고 닫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값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매개 변수가 없다는 거는 호출할 때 인수로 던져주는 값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독스트링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처음 만드는 함수 이렇게 쓰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 요 세 개는 뭐예요? 주석이죠? 주석으로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를 이용해서 실행문이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실행문은 함수 실행이라고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함수에 들어가는 이 코드들은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를 이용해서 자, hello 펑션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두 개의 실행문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함수 호출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기면 몸체 부분은 다 띄워버리고요. 콜론 띄워버리고요. df 띄워버리고요. 이렇게 딸랑 함수의 이름만 오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함수 실행과 헬로 펑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가 잡고요.
자,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로 잡은 상태에서 자, F11번 눌러서 가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뭐가 나오냐면 function variables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my 펑션이 지금 현재 메모리에 여기 이제 잘 보시면 메모리에 이 주소에 들어가 있다라고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메모리 주소 어디에 만들어진 거 이거 중요하진 않아요. 네. 우리가 중요한 건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네.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앉아가지고 파이썬을 듣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집이 어디예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어디 사는지 어쨌든 서울에 살겠죠. 아니면 뭐 수도권에 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함수가 만들어지는 순간 어디에 만들어져요?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얘가 함수를 호출할 때 그 메모리 영역으로 점프해가지고 실행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전에도 해봤어요. 여기 있는 이 점 있죠. 이 점이 함수예요, 함수. 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있는 애가 함수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애는 함수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함수를 그냥 쭉 실행해 갖고 바깥으로 그냥 건너뛰겠다 이런 뜻이에요. 실행은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실행문들이 실행되는 거를 확인을 할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F11번 눌러보시면 점프하죠. 자, 그 상태에서 함수를 실행을 하고요. 지금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함수 실행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hello 펑션을 실행하고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옵니다. 호출한 쪽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종료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다 해봤으면 이번에는 반대로 아까 함수를 우리가 만들 때 함수가 먼저 나와야지, 예? 그러니까 함수 정의가 먼저 나와야지 호출이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러 난다고 그랬죠. 그 에러 나는 걸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반대로 얘를 호출을 위로 갖다 놓으시고요. 얘를 밑으로 딱 하는 순간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 잡고요. F5번 실행을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네임 에러. My function is not defined. 다시 얘기해서 my function이 정의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호출이 먼저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 다 공통이에요. 공통. 네. 만들지 않고 먼저 호출하는 건 없어요. 그게 C 언어가 됐던 C++ 됐던 자바가 됐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함수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호출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했으니까 자, 그 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요. 자, 메모리 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메모리 주소 확인하기.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함수의 이름은요. 자, 메모리예요. 메모리 주소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함수에 지금 요거 있죠. 이 함수를 프린트로 제가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요거 한번 찍어 보고
그 다음에 프린트로 자, id 한다. 우리 id가 여러분들 뭐예요? 변수에서도 주소를 우리가 확인할 때 찍는 함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를 이용해서 hex라고 하는 요 함수에다가 얘를 넣는 거예요. my function. 자, hex는 말 그대로 자, 16진수 형태로 돌려주는 함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자, 디버깅 F5번 실행입니다. 자, 실행한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 주소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 요거만 한번 볼까요? AD30이래요. 자, 이 메모리 주소는 여러분들과 제게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메모리 주소는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화면에 찍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주소래요. 자, 지금 얘하고 확인해 보면 메모리 주소가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함수는 주소다, 메모리 주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호출은요. 그 메모리 주소로 점프해가지고 거기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아이디로 한번 얘를 찍어볼게요. 자, 잠깐만요. 이게 또 갑자기 디버깅이 이제 가끔씩 죽을 때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F5번. 자, 얘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이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얘가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계산기로 한번 열어볼게요. 계산기로 열고 자, 이렇게 제가 자, 이렇게 넣었어요. 10진수로. 그러면 얘가 16진수로 나오거든요. 이 주소와 얘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똑같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얘 주소가 16진수 형태로 보면 얘하고 똑같아요. 근데 앞에 0이 있죠. 0이 있는 거는 뭐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1부터 만까지 실 때 우리가 00001 아니 1000까지 실 때 0001, 0002, 000 이렇게 안 쉬잖아요. 1, 2, 3, 4 이렇게 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앞에 0은 얘가 인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걸 받아가지고 또 헥스로 얘가 하게 되면 이 주소가 똑같이 결국에는 얘는 16진수로 요 주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만들어진 애의 메모리 주소가 결국에는 함수 이름이 된다. 네. 그럼 함수를 호출한다는 얘기는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로 점프해서 실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어렵죠? 그죠? 그냥 그렇게 개념만 갖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호출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그 함수 쪽으로 점프해가지고 얘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함수 호출은 만들어진 메모리를 점프해서 함수 안에 있는 실행문들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다 해봤고요. 자, 여기 있는 애 지금 실행을 하면 어때요? 실행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나왔네요. 또 나왔네요. 자, 이거는 함수를 다시 쓰는 거죠. 결국에는 함수는 재활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활용.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실행문은 코드가 중복이 안 되죠. 원래는 저 함수 두 개를 실행하면 이렇게 지금 얘가 실행이 된 거고 또 여기 있는 함수를 실행하면 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렇게 실행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6번 지금 3번 결국에는 이렇게 실행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중복돼 있잖아요. 얘 중복, 얘 중복, 얘 중복.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함수 호출로 하게 되면 중복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함수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름만 호출하게 되면 실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호출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함수 실행, 함수 실행, 함수 실행. 자, 그래서 첫 번째 함수 한번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명을 함수 2.py. 자, 두 번째 함수는 저희가 간단하게 포문을 이용해서 쓰는 코드를 함수 안에다가 한번 넣어볼 거거든요. 자, 먼저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자, 리스트로 1, 2, 3, 4, 5를 저장해 볼게요. 1, 2, 3, 4, 5. 자,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이 리스트 데이터를 출력해 볼게요. 변수명 in 리스트 데이터. 컬런 주고 프린트로 자, 돌면서 하나씩 1, 2, 3, 4, 5를 던지면 그 던진 애를 아이가 받아가지고 출력을 계속하고 어느 순간에 끝나게 되면 이 포문을 종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냥 포문이 종료됐다라는 어떤 증명을 해보기 위해서 포문 종료라는 코드를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디버깅으로 한번 실행해 보면 자, 1을 던지고 아이가 받아서 출력하고 다시 2 던지고 출력하고 3 던지고 출력하고 4 던지고 출력하고 5 던지고 출력하고 더 이상 값이 없으면 빠져서 else를 타고 포문 종료라는 문자열을 찍어주고 종료한단 말이죠. 이제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코드를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요거를 함수로 구현하면 어떨까요? 함수로 구현하면. 자, 잘 보세요. 함수로 구현하는 거는 되게 쉽죠. 자, 함수 정의가 있어야 되고 함수 정의가 끝나면 함수 호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함수 정의는 자, 우리가 define이라고 이렇게 주고요. myF라고 한번 해볼게요. myF라는 함수를 그대로 만들어 보고 자, 여기 있는 코드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탭키를 쳐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코드가 myF라고 하는 이 함수 안에 종속되어 있는 코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 호출을 이용하면 뭐만 실행하면 돼요? myF만 실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종료.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가 잡고 그대로 실행한 다음에 자, 이걸로 호출을 하면 그 안으로 건너뛰어서 자, 1 던지고 출력, 2 던지고 출력, 3, 4, 5 던지고 출력 더 이상 없으면 나가서 else를 타고 함수가 더 이상 어때요? 실행문이 없죠. 그럼 함수의 종료 시점은 리턴문을 만나거나 실행문이 끝나면 종료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실행문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종료가 되면서 다시 호출한 쪽으로 돌아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코드를 함수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이렇게 호출할 때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재활용이 안 되면 이 코드가 어때요? 2번 더 반복이 됐어야죠. 근데 함수를 우리가 이제 하나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 그냥 함수만 호출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장점이 있죠. 함수는 묶어놓는 거다라는 겁니다. 함수는 묶어놓는 거다. 자, 이렇게 한번 코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짜보시겠어요?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문제. 자, 여러분들 9구단 2단을 출력하는 코드를 먼저 한번 작성해 볼게요. 9구단 2단. 자, 9단 2단은 말 그대로 단변수에 이렇게 넣어놓고
돌리면 돼요. in 한 다음에 range. 자, 1부터 10. 자, range 1부터 10이라는 거는 시작 숫자부터 끝 숫자 전까지죠. 그러니까 얘는 1부터 9까지예요. 자, 프린트를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그대로 단 곱하기는 그냥 여기서는 x로 그냥 출력하면 되고요. 자, i는 단 곱하기 i.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and는 자, 엔터를 없애는 거예요. 공백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오면서 자, else 쪽에서 프린트로 한번 엔터를 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2단이 출력이 돼요. 이렇게. 자, 확인을 잠깐 한번 해드리면 자, 실행을 하고 자, 여기서 자, 1 던지고 2 곱하기 1이니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2 곱하기 5, 2 곱하기 6, 2 곱하기 7, 2 곱하기 8, 2 곱하기 9 그리고 나서 빠져나오면서 지금 여기에 커서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엔터 치면서 이제 밑으로 커서가 내려가면서 계속 하려면이 이제 이렇게 밑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우리가 함수로 구현을 해볼 건데 자, 함수로 구현을 해보면 자,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죠. 자, 여기 이제 잘 보시면 구구단 함수를 만들 건데요. 함수의 이름은 구구단이래요. 자, 매개 변수는 없대요. 매개 변수라는 건 아까 우리가 던져주면 받아주는 값인데 그게 없으면 그냥 가로 열고 닫고 하면 끝나요. 리턴 값도 없답니다. 그냥 구구단 2단을 출력하는 함수를 요거를 만들어서 2단을 한번 출력해 보세요. 지금 요 코드 그대로 가지고. 그러려면 먼저 함수를 만들어야 되죠. 사용자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거니까 함수 정의 먼저 만들고 호출을 그 이후에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함수로 만들려면 순서가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함수 정의가 있죠. 자, 함수는 구구단이래요. 구구단. 그러니까 df 적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아야 되겠죠. 그죠?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콜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블럭 잡고 탭키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애를 자, 이렇게 독스트링 형식으로 설명문을 이렇게 달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테스트고 원래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장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애들을 이렇게 독스트링에서는 이렇게 써줘요. 많이. 변수의 이름은 없고 뭐 아니 매개 변수는 없고 뭐 리턴 값은 없고 함수의 뭐 내용 여기는 이제 기능이겠죠. 기능. 함수의 기능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9구단 2단을 출력하는 코드다. 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독스트링을. 근데 우리는 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안 써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코드가 중요한 게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함수 호출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함수를 만든 걸 그대로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함수 호출은 함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만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 잡고요. 자, F5번. 그러면 얘가 이제 함수 호출 쪽에서 호출하기 전에 얘가 그대로 이쪽으로 점프하면 들어가서 얘가 출력.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직은 출력이 안 됐죠. 이게 출력되죠. 출력. 뒤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출력. 그리고
7, 8, 9까지 출력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빠져나오고 엔터 치고 코드가 끝나면 다시 호출을 한쪽으로 돌아오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다 묶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